안녕하세요. 소마일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태어난 김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순탄한 길만을 걸어왔던 건 아니지만 그 길 위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들과 그 경험들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사실 수학 공부가 제일 쉽고 재밌었어요. 누구나 자신 있는 과목이 있을 텐데 저에게 그건 바로 수학이었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수학 100점을 맞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자연스럽게 공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수학을 좋아하니 공대에 가자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전공은 전자공학을 선택했는데 솔직히 큰 고민은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었고 이왕이면 그런 대학교에 다니고 싶었죠. 대학교 가서 공부만 했냐고요? 아니요.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 놀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 술을 되게 잘 먹더라고요. 대문자 2인 성향에 술까지 잘 먹는다? 그냥 끝났죠 뭐. 생각만 해도 매일 놀았겠죠? 그래서 이때 제 인생이 폭락했냐고요? 아니에요.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수학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요.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공대에 갔더니 온통 수학으로 이루어진 전공 시험만 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초 수학을 탄탄해서 그런지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도 전공 시험은 잘 봤어요. 전공 시험 점수는 거의 꽈탑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수학 100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더니 수학 과외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수학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고 장학금까지 받았으니 남들보다 풍요롭게 더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서 시험까지 잘 봤던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죠. 그렇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3학년 말이 되고 저는 생각했어요. 졸업 후 무엇을 할까? 다른 동기들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길보다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에서 일할 자신도 없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정된 공기업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고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자격증은 전기기사 자격증이었어요. 그 당시 전기기사 자격증 합격률은 9.6%였어요.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기사를 따기 위해 1년을 휴학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전기공학이 전자공학과는 너무 달라서 방향성을 잡느라 힘들었지만 3개월 공부하고 필기를 붙었어요. 그리고 6개월 공부를 더해서 실기까지 붙었어요. 그렇게 전기공학과 애들도 따기 어렵다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만 하면 지루하니까 토익 공부도 병행했는데 920점이 나오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뭐. 하면 되는구나 하고 복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기기사보다는 좀 더 쉬운 전기공사기사랑 소방전기기사도 따볼까?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재직 중에 약 7개월을 공부해서 전기공사기사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 합격했어요. 보통 전기 분야에서는 쌍기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쌍기사가 아닌 3기사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 기사 자격증 한 개만 있어도 공기업 취업에는 문제가 없어요. 운 좋은 욕심쟁이가 된 거죠 뭐. 그렇게 전기 분야 3기사와 토익 점수를 맞추니 바로 원하던 공기업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2개나 말이죠. 그때 최종 합격한 곳이 한국 땡땡 발전이랑 한국 땡땡땡 공사였어요. 둘 중 어디 입사하지? 하는 행복한 고민 끝에 땡땡 공사에 입사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죠. 아니 근데 글을 쭉 쓰다 보니 저 되게 효녀였네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고 대학교 가라고 해서 대학교 가고 장학금도 받고 과외도 하고 용돈도 벌고 시험도 딱딱 합격하고 바로 취업까지 성공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했어요. 인생의 순서를 잘 지키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컸으니까요. 자, 그럼 원하던 공기업에 취업하니 행복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 반 만에 퇴사했습니다. 인생의 순서를 잘 지켜온 저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큰 위기이자 좌절이었으니까요. 왜 퇴사했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보고 있나 김이박, 나에게 폭락을 안겨준 널 공개 채용하겠다. 김이박은 처음 제가 입사하자마자 뭐야 여자가 왔네? 부터 시작해서 너 전공은 전기공학 아니잖아.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일을 안 주더라고요. 아니 너를 시키느니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하면서 본인이 다 했어요. 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자 끊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직장 상사여도 요새는 말 바로 안 놓잖아요? 근데 김이박은 바로 반말을 시전했답니다.
제가 조금 화려하게 입는 것을 좋아해서 치마를 입거나 청바지를 입으면 옷이 그게 뭐야? 단정하게 입어. 엄청 구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넌 고리타분하게 단정한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정장으로 그냥 쫙 빼서 입고 갔는데 아니 그렇게 입고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하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엥? 단정하게 입으라고 해서 정장을 입었는데 무슨 문제죠? 그 당시 김이박은 등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김이박이 생각했던 단정함은 편하고 단정한 등산복이었던 거죠.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됐죠. 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일을 못해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는 게 아니라 단지 여자라는 이유와 복장으로 뭐라 하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우상향하던 저의 인생이 순식간에 폭락했어요. 제가 원하는 직장 생활이 아니었죠. 당장이라도 반박해야 맞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가스라이팅 당했었나 봐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잘하려고 애써도 돌아오는 건 작은 것 하나 꼬투리 잡아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질타뿐이었어요. 퇴근하고 김이박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과 항상 술을 먹었거든요. 김이박 욕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인생 목표는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딱 입사 후 8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겠다 싶어 이직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사 1년 반 만에 이직에 성공했죠. 정말 너무 기뻤어요. 김이박에게 빅엿을 선물할 생각에 말이죠. 합격 발표가 나고 회사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죠. 그가 싫어하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말이죠. 저 그만둡니다. 메롱. 그때 이게 아닌데? 하는 김이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 회사가 완전 뒤집혔죠. 윗사람, 더 윗사람, 더 윗사람까지 면담하고 난리였죠 뭐. 원하면 팀을 바꿔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주겠다까지 아주 달디단 꿀단지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김이박이 그렇게 말로 때릴 때는 가만히 있던 양반들이 말이죠. 알고 보니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본인들 인사고과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쓰럽죠? 그냥 다니까. 는 무슨 바로 남은휴가 다 때리고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어요. 사직서를 시스템으로 제출했는데 퇴사 사유를 적어야 되더라고요. Simple is best. 단 3글자면 되죠 뭐. 김이박. 으하하하하하하하. 동기들 말에 의하면 김이박 때문에 제가 퇴사했던 소문이 회사 내에 돌아 김이박은 진급을 못했다고 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무튼 그렇게 저는 입사하고 싶었던 공기업을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리고 여렸나 봐요. 맞서기보다는 그 현실을 피했었네요. 어찌 보면 똥을 빨리 밟은 거죠 뭐. 덕분에 훨씬 단단해지고 인생 쓴맛을 빠르게 깨닫게 되어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괴롭힘을 바로잡지 못한 시절을 후회하며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 웃으면서 무례하게 구는 방법, 불편한 사람이 되는 방법,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사 후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냐고요? 공기업을 퇴사하고 이직했던 그 회사에 지금도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말눈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스스로를 과잉보호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 붙잡으려고 해요.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할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적 자유, 신체적 자유, 정서적 자유를 얻는 것, 이것들이 제가 바로 꿈꾸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위기를 겪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좋아하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가득 채울 수 있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원하는 것들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